이번에는 유승민 캠프로 가보겠습니다.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웅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부터는 그냥 대변인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캠프 이제 네. 입장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대변인으로 호칭을 네네.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유승민 후보는 토론회에 참석을 하시나요? 예, 참석하시기로 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최재형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가를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윤석열 캠프 입장을 들어봤는데 예. 뭐 이제 지금까지 들어본 바로는 적극적인 참여 의지는 솔직히 좀 별로 느끼지를 못했고요. 더 나아가서 굳이 이런 토론회를 해야 되나? 어차피 이제 그 경선 일정 시작되면 얼마든지 많이 할 텐데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게 결국은 토론이 좀 두렵다는 뜻인데. 아, 두렵다. 네. 그 토론이 그렇게 두려우면 사실 대선에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앞으로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낙연 후보나 이재명 후보 등이 나와서 이 쟁쟁한 분들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결국 좀 무섭다고 피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결국은 지금 당내에서 시험 경기라도 좀 많이 뛰어보고 진짜 본선에서 뛰어야 되는데 시험 경기도 못 뛰겠다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조금 전에 김경진 그 특보 말씀은 어차피 토론, 그러니까 이름은 토론회지만 사실상 뭐 발표회 그러니까 정도밖에 안 될 거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준비 부족을 그렇게 염려하는 걸까요? 그러면? 그 토론 방식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토론 방식은 지금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저 음식 맛은 문제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음식에 대해서 나중에 제대로 값을 치를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아,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발표회로 갈 거다라고 하는 것도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윤석열 캠프 쪽의 일방적 해석이고 어찌 보면 바람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만약에 윤석열 캠프에서 이야기하듯이 뭐 13명씩 이렇게 때로 나와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럼 당연히 경준이나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제시를 해서 뭐 토론을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뭐 조를 짜서 하든지 나눠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자고 제안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건 뭐 발표에 불과하니까 나는 못 나갈 거야라고 하는데 그 발표회이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혹시 조금이라도 토론이 될까봐 두려워서 못 나가는 것인지는 좀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경준이도 좀 방식을 좀 변경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김경진 특보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토론회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좀 판단하는 것 같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건 이제 그쪽 희망이겠죠. 희망. 예. 그 본인은 뭐 적극적으로 뭐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보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 최고위를 동원해서 이거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어떤 후보가 국정 운영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으로 판단하겠습니까? 뭐 국회의원 숫자를 많이 모으는 걸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이 인스타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질문을 해보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 그리고 그게 과연 현실성 있는지를 토론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후보가 정말 준비가 돼 있는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은 정치인의 의무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들한테는 조금 정치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최고위원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경선준비위원회 월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경선준비위원회는요. 당헌제 25조 44조에 따라서 지난 7월 8일 날 최고위원회 자체 추인을 거쳐서 설치된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준이는 기능 자체가 경선 일정 방식에 대해서 위원회 안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런 그 경선 일정과 방식에 대한 안을 마련해서 지금 제시를 했더니 너 이거 월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물론 최고의 이야기는 뭐냐면
경준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최고의 권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최고의 권한이라는 것이지 경준이가 이러한 안을 마련하는 게 월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도 작년에 저희 당 공천 때 호떡 공천이라고 해서 참 국민들한테 실망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공천관리위원회라는 이름 위원회가 만든 공천 결과를 최고위원회에서 마음대로 뒤집어서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경준이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재현 최고위원은 2007년도 대선 때 본인이 경선준비위원회에 소속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 경준이가 경선 제도 일정, 홍보, 전략, 아젠다 발굴 뭐 이런 거 다 결정했습니다. 자기가 경준이에 참가했을 때는 그런 거 해도 되고 자기가 참석 안 하고 자기가 최고위원이었을 때는 그런 걸 결정하는 경준이가 월권이라고 하는 게 그건 일종의 저는 내로남불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대변인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최고위원을 동원해서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더 나아가서 조수진 최고위원, 경준이의 월권을 지적하고 있는 두 최고위원이 윤석열 캠프 쪽하고 연결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자,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를 사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어느 캠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겠죠. 예를 들면은 이 지금 그 뭐 일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윤석열 캠프의 내심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위가 추인을 했던 경준이의 그 권한 자체도 부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특정 캠프의 내심의 의사하고 정확히 일치를 한다면 그러면 보통 국민들은 그런 경우에 어느 쪽에 지금 일을 봐주고 있는지 그건 다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걸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뭐 우리는 관련이 없고 이건 내 소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들 그런 거에 뭐 속아 넘어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인터뷰를 받아서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면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을 했다고 했는데 경준이에 그러면 위임한 권한을 다시 회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새 주장이 나왔고요.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또 이제 가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고 만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위임한 권한을 회수하는 과정. 더 구체적으로는 토론회를 지금 취소하기 위한 움직임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 뭐 저희 최고위가 그 정도로 저는 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준이에게 권한을 주고 나서 그 경준이 권한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최고위의 권한을 이용해서 그걸 뒤집겠다. 그럼 과거에 호떡공천 그게 재발하는 건데요. 지금 최고위원들이 그 정도 수준은 저는 아닐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근데 만에 하나라도 토론회 취소된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셨을 계획이세요? 일단은 뭐 토론회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뭐 저희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역량 같은 경우를 뭐 충분히 국민들한테 알릴 것이고 뭐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누가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진짜 그야말로 또 다른 A4 대통령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A4 대통령은 어떤 뜻이에요? 대통령께서 사실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뭐 A4에 준비된 거 이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한다고 실망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A4 용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남이 써준 원고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대변인님께서 일관되게 이제 윤석열 예비 후보의 뭐랄까 정책 내공 더 나아가서 토론 실력에 대해서 이제 간헐적으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는데 토론에 못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준비가 덜 된 거 아닌가라고 당연히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 요점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조금 전에 그러니까 김경진 특보에게도 여쭤봤던 건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물론 평당원이던 3월 일이긴 한데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유승민 전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들
거다 뭐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한 거가 보도를 많이 탔는데 유승민 캠프에서는 이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요. 유승민을 만약에 돕는다고 하면 한 두 가지를 도와주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당의 중요 직책에 인선에서 이른바 친유 그룹을 집어넣겠죠. 그리고 경준이가 경선 룰을 내으면 그 최고위에서 그걸 공정하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지지를 해주든지 하겠죠.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비서실장이나 정책위 의장, 뭐 대변인, 사무총장, 뭐 이 중에 친유 그룹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경준이를 만들 때도 그 경준이 안에 친유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유승민 대표를 돕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토론을 하는 게 유승민을 돕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 자체는 사실상 토론을 하는 게 왜 특정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그러면 네. 토론을 하면 특정 후보한테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특정 후보가 결국 준비가 덜 됐다는 뜻이고 유승민 후보가 준비가 많이 됐다라는 뜻인 건데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누가 준비가 됐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대변인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승민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웅 의원이었습니다.